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를 이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보시면 평가 문제 지금 89쪽이네요. 89쪽 펴보세요. 89쪽 펴면 이렇게 나오죠?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인데요. 자, 이 부분이 뭐 사실상 이거는 암기하면은 그냥 장땡입니다. 그냥 문법처럼 보시면은 일단은 그죠? 이건 논설문이죠. 논설문은 일단은 설득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 단어는요, 이거 봐봐. 삶에 따른 문제를 읽고 그의 생각을 주자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자,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생각머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있죠. 해결 방안에 대한 비판적 이해 평가 기준 해가지고 요 부분 외우세요. 이거 공정하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냐, 그 다음에 보편의식이나 가치에 부합하는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개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 보편적 인식이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온다 한들 그거 돼? 애초에 그거는 타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타당한 통념이 아예 그냥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게 해결이 진짜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구체적이면 실현 가능한가. 너무 개소리를 지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대통령 딱 선거 나와가지고 당장 내일 통일하겠습니다 이런 거 실현 가능하냐고. 구체적이지도 않잖아. 뭐 어떤 식으로 통일을 시킬 건지도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뭐 그래 짜임은 뭐 논설문이니까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하자? 이거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이렇게 했으면은 밑에 그 이유들 근데 문제가 왜 되는데?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죠. 아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라?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고쳐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랬으니까 제시한 거 여기 해결 방식 뭐 자세하게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어디서 지문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스마트폰의 두 얼굴. 김세롱 군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했다며 부모님을 졸라 최신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다 너네도 그런 식으로 다 사신 거죠. 처음에는 강의도 열심히 듣고 음악이나 영화도 감상하며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 안 해? 안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게 어딨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 강의도 열심히 듣고 유용하게 사용했대요. 그러나 이 부분부터 그러나 났죠. 자, 여기가 이제 뭐야? 스마트폰 부작용. 스마트폰 부작용.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줄었다. 쭉쭉쭉쭉쭉쭉 줄었다. 왜 다네 씨.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밑줄을 칠 겁니다. 맨 처음에는 뭐예요?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게 됐다. 이게 뭐야? 중독형. 문제점 1. 문제점 1. 중독 3. 그 다음에 얼마 전 등교하고 등교 중에 스마트폰 보다가 어떻게 됐대요? 뒤질 뻔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폰 보다가 차에 오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했다. 허리로 끝난 게 다행이다. 이게 문제점이죠. 아, 뭐야, 왜 빨간 걸로 나와? 지우개 어딨지? 쇼. 문제점 2. 2는 뭐예요? 안전사고 위험. 안전사고
위험. 그 다음에 또한 SNS에 따봉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어? 공부에 집중 시간이 줄었다. 그래서 뭐야? 문제점 3 집중력 저하. 문제점 3 집중력 저하까지. 그래도 뭐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야 그거 없애버려 공신폰으로 바꿔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갈등 경련이 부쩍 늘었다. 문제점 4 볼까요? 문제점 4 부모님과의 갈등.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가 있죠. 숫자 9처럼 고개 숙이 모습을 하고 궁궐의 메인 9처럼 야, 이 사람 라인 보세요. 그래서 궁궐의 메인 9처럼 스마트폰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나인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비유한 거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나인에 비유를 했네요. 그 다음에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례를 나오고 있죠. 여기 스마트폰 사례. 아 이거 또래 걸리네. 이거 왜 이럴까? 스마트폰이 아하 이것도 왜 렉이 걸리나? 잠깐만요. 아니 어젠 렉 안 걸렸는데 오늘은 왜 이래? 왜 이래? 다시 했다. 다시 했다.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자 일상생활에 자 더럽게 기네 이거. 깊숙이 들어 사례 1 스마트폰에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사례 1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거나 누리소통망, SNS 단체방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나 밤을 새우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이 부분이 뭐예요? 사례 2죠. 그래서 수익 저희가 사례 2라고 써.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 학자들은 스마트폰이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우리의 일상을 모았다? 장악한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는 휴대전화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스마트폰의 장점이었어요. 이 부분 어디 갔어? 여기 그 얻을 수 있기 때문까지만 하고 뭐라 적냐면은 스마트폰의 장점. 자, 스마트폰의 장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까지는 않아요. 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준다라는 거지. 전문가들의 그러한 호언장담은 틀리지가 않았대요. 그러나 그 편리한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숨어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엄청난 위로 가지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의존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스마트폰 애들 문제만 아니에요. 그 다 문제야. 난 심지어 뭐야
난 2개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완전히 그냥 중독이에요? 미친 사람입니까? 아, 어쨌든 간에 여기 점 그래가지고 보자. 이 뭐라고 쓰냐면요, 스마트폰에 보겠죠. 스마트폰의 문제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대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는 이런 거 써주면 돼요. 서론. 왜냐면 너네가 수행평가에서 이런 거 써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서론, 본론, 결론 나눠가지고 서론에서는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일을 알아보자.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다, 뭐 여기서 네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들 다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한번 짧게 요약을 해준 다음에 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또 이러네, 또 버벅거리네. 스마트폰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요즘 입학 선물이나 생일 선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시간 36분인 것으로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이나 이걸 계속 쳐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다 합치는 거예요. 2시간 36분,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뭐 3시간이네요 3시간 이상 스마트폰 하는 사람은 오히려 36% 더럽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디 갔어? 이 부분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를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한 거죠. 이거 통계 자료 이런 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스마트폰이 청소년들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볼까요? 착착착착. 야, 이런 거를 해서 구체적 수치를 통해. 왜 이렇게 걸리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구체적 수치를 통해 내용의 타당성 증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출처까지 나왔으면 더 좋겠죠. 어디서 조사한 건지. 봅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는 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뭔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거 있어. 근데 이걸 굳이 밑줄을 쳐야 되나? 밑줄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특히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여기 이거를 밑줄 쳐야 돼. 그래서 뭐야, 스마트폰 중독에 더 쉽게 들어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아니, 중독애가 아니라 중독되기 쉬운 이유라고 씁시다. 젠장, 기다려봐.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이씨. 중독에 쉽게 걸리는 이유. 자, 해가지고 요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더 크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 여기 나왔네요. 통계 출처 알려주면 뭐가 좋냐면요,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밑줄치세요. 이거는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또 이러네. 야, 이거 왜 이러냐? 오늘 많이 안 좋네, 이거. 여기 갔다 와야 돼.
그들의 신뢰성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2.1%, 잠재적 위험군은 11.4%였던 것에 비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4.0%, 잠재적 위험군은 27.6%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죠. 그 다음에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5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31.6%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으며 2011년은 매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시각자료 제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쉽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점점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가 어때요? 청소년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게 나와 있죠. 청소년이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점점 얘는 점점 증가. 스마트폰 중독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건 누구다? 청소년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자료를. 그럼 봐봐. 그럼 이 스마트폰 중독은 왜 위험할까요?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요,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뭐다? 중독이 위험한 이유예요.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또 이래. 미치겠다 진짜. 오늘 갤럭시 TV 많이 아파요. 갔다가 오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위험한 이유 1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읽었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버린다. 그래서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도 떨어진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집중력 저하가 일단은 제일 크겠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길다. 자, 그래서 이게 이유 이 두 번째예요. 스마트폰 어쩌고 이유 두 번째 쓰기 귀찮아.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죠. 그래서 이후에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밑줄을 칩시다. 내성이 생긴다.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보인다고 표현해. 그래서 내성이 생긴다. 이거 어디 갔어? 슉슉슉슉슉. 도파민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줬죠.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돼. 일단 여기 밑줄을 도파민이 뭔지는 얘기를 해줘야죠. 잠깐만.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분비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의해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듭니다. 그래서 어딨어? 같은 자극 왜 나만 못 찾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처음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 도파민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엄마?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든
문제점. 그래서 1. 내성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닌데요. 점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점점 재밌는 거를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을. 또한 자극이 없을 때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게 또 두 번째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야? 아까 문제점, 얘는 문제점 2.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중독, 스마트폰은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돼요. 결국엔 뭐예요? 이게 그 뭐야, 내성이죠? 그랬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얻게 되면, 즉 이게 요게 내성.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껐다 켰어요. 다시 켰어. 계속 버벅대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내성이 생겼다라는 얘기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땐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뭐가 된대요?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너무 많이 나오고 세로토닌은 또 안 나와서 문제래요. 그래서 요거 자, 세로토닌이 뭔지도 아셔야겠죠? 세로토닌 이거 알아두시고, 기분과 사고 기능을 조절하는 거예요. 세로토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면서 뭐야?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가 결국에는 스마트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두 번째는 뭐예요? 와, 또 이러네. 미치겠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은 각종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각종 신경 정신과적, 아유씨, 정신과적 증상 동반 이라고 일단은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셋째, 스마트폰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왜냐면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목이나 손목, 척추 등에 이상이 온다는 것은 너무 많이 알려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따 세 번째 요거 밑줄 치고, 이게 뭐였어요 아까?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 중독이 아까 뭐였지?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자, 세 번째고요. 그래서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이제 종류별로 얘기를 해주겠죠. 어디? 눈이 피로해지고 이상이 온다는 것. 이게 뭐야? 신체 건강 악영향.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신체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이러네. 야, 이거 일단은 찍는데 신체 건강의 악영향 1. 그래서 너무 할 거라 설명할 필요도 없게요. 그래서 이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 뭐 그냥 이거 하면은 다 죽네요 그냥. 그리고 신체 건강 악영향이 신체 건강 악영향 2.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또 여기도 뭐예요? 이거 알려줬으니까 또 이거 신뢰성 높인 거죠. 출처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 그래서 전자파 때문에 또 큰일이 난다. 뼈 신체 강 악영향 3 이렇게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 전체 건강에 끼치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중독이 위험한 이유 4고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것이 옛날에 게임 중독 얘기할 때랑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뭐다?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냐? 보기 불편해도 그냥 좀 거시기 하세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세계 지향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뭐야? 자, 어디 갔어? 그렇죠. 가상세계 몰입하다가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 1. 또한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로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문제 아닐까요? 이거는 너무 일반화 같은데.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중독이 뭐 하는 영향 두 번째. 실제로 가상세계에서 비범이나 험담을 시작한 다음에 현실세계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고, 심지어 SNS에서 따봉을 받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저지르고 자신 계정 영어를 충격 준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는 사회생활 어려워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을 했으면 이제 뭐야? 그러면 문제 해결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도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중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건 사실 스마트폰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래요.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해주고 있죠. 어디 갔어? 차차차차 도구 해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스마트폰의 긍정적 기능. 따라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질문 세려요? 질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주의 집중시키는 거죠. 질문을 통해 독자 관심. 집중시킴.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첫째,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면 현재의 상태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봐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게 뭐야?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1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1.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 이럴까? 누가 문제일까? 그 다음에 일단 스마트 쉼 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본 후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집 근처에 건강 가정 상담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상담기관이 있다면 이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줬어? 막 교과서 보면은 그래서 막 스마트폰 이거 자가진단 표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디 갔어? 진단받을 수 있는 곳. 스마트 심센터. 그 다음에 이런 곳이 뭐야? 진단. 설마 뭐 이거 나올까? 얘는 뭐야? 이게 두 번째겠지. 설마 이거 물어볼까? 진단 가능한 곳이 아닌 것은 막 이런 거? 그런 거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뭐한대요? 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록해보라고 합니다. 어디 갔어? 이거를 여기 다 치지 말고 딱 여기까지 해가지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 2.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용했지. 그래서 실제로 고3들이 까는 게 있어요. 그거 얼마나 썼니 해가지고 그 어플이 알아서 많이 쓰면은 아예 그냥 차단시켜버려요, 어플을.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 등을 기록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책상 서랍이 물건으로 복잡하게 가득 차 있으면서 서랍 활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책상 서랍에 물건으로 복잡하게 가득 차 있으면서 이거는 뭐 그냥 스마트폰을 서랍으로 그거 한 거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책상 서랍에 비유. 그래서 비유법 써가지고 뭐 했다 뭐 맞겠죠. 그 다음에 셋째,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려는 생활 태도를 갖춰라.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4. 왜 4지 이게? 3이죠. 예. 방법 3. 특히 수업시간, 자습시간, 식사시간, 가족과의 대화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한 차량 많은 곳에서 쓰지 말고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약속해라. 그리고 친구들끼리 혹은 학급이 약속을 정해서 한번 같이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고. 밑에 넷째,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할 수가 있나? 나 봐라 지금 아이패드에 갤럭시 탭에 난 안 쓰면 망해요. 난 그냥 중독할래. 그래서 물론 학교나 과제할 때, 공부할 때, 정보 수집할 때는 디지털 기술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 그러나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굳이 스마트폰으로 할 필요는 없다. SNS가 사람들의 공간적 거리감을 훼손을 해줬지만요,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갔어? 사람들과의 공간 해소하지만 이거 거리감 해소는요, 이거는 스마트폰에
뭐? 긍정적 측면. SNS의 긍정.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안 좋은 얘기죠. 부정적 측면이겠죠. 아니면 뭐 SNS 한계. 쇽 한계.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친구 사귀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걸 너무 스마트폰에서 의존해서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고,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등 활동을 만들어준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거 야 외워라 이렇게 다 평가 문제집 이렇게 이쁘게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너네 뭐 해야 돼? 이걸 이용하면 되죠. 외우세요. 오마이갓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봅시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일종의 요술 방맹이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할 수도 없지만, 지금 요약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잘 사용한다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등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자에 따라 유용성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이제 뭐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적당히 쓰면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요술 망맹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 당부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 긍정적 기능을 강하면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잘 쓰라는 소리예요. 잘 쓰라. 자, 뭐 이렇게 좀 뭐 중간중간 오늘따라 이게 렉이 걸려가지고 좀 위험했는데, 보시면은 평가 문제집이 이런 게 좋다니까요. 여기도 왜 위험해요?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이 없고 신경 정신과적 증상. 그래서 이거 아까 여기는 뭐뭐 나왔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었냐? 세로토닌. 도파민과 뭐 세로토닌 이런 것들 나왔죠? 그 다음에 신체 건강 악영향, 그 다음에 오타쿠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본론2의 소설 방식, 개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스마트폰은 위험하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4가지로 나누어 설명. 뭐야? 슉 나와라. 왜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또 이러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그지 같은데 뭐 어떻게 듣느라 수고하셨고, 이거 보시고 또 문제까지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